근데 그냥 뭐 먹는 거 정도 올리고 그 정도였었는데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 정말 SNS로 내가 성장을 하고 싶고 온라인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강의랑 SNS 잘하시는 사장님들의 강의나 뭐 유튜브 책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 중에서 그 이재영 사장님께서 굉장히 SNS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재영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아, SNS에 내 개미지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진짜 머릿속까지 이제 박혀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뉴스킨을 통해서 SNS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0에서 1000 마음 먹으면 되던데라고 제목을 줬는데 제가 처음부터 1000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진짜 SNS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600 정도까지 만들었었는데 그게 해킹을 당해서 계정이 한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0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오히려 저에게 그게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더 올바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더 단기간에 100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경험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뉴스킨 부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커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 5년 차 연애를 했었고, 5년 차 연애 끝 중에 제가 언니를 통해서 뉴스킨 사업을 먼저 전달을 받고, 이제 커플로 처음에는 뉴스킨 사업을 같이 전업을 했었다가, 이제 전업을 하면 할수록 뉴스킨을 하면서 얻는 가치도 너무 크고, 그리고 뉴스킨에는 정말 많은 좋은 부부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 진짜 뉴스킨으로 부부 사업해도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의 전직은 야구 선수였고, 저는 5년차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사학연금도 받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월급은 있었지만, 결국 저희가 돈이나 시간, 관계, 선택의 자유, 너무 누려야 할 것들은 많은데 그 직업에서는 좀 한정적으로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킨 사업을 도구로 선택을 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SNS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었던 것 같아요. 일단 부부가 전업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었고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아 진짜 사랑하는 엄마를 3년 안에 은퇴시켜 드려야겠다라는 굳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당겨줄 수 있는 건 SNS라 확신을 했었고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내가 셀프로 브랜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의 그런 SNS들을 보면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점 때문에 SNS는 정말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모두 다 이제 SNS 많이 하시던 분들 아니면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예쁘고 그런 잘난 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플루언서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처음 개정을 했을 때는 그런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계정에서는 아 그냥 내 일상 전체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몸치예요. 팀에서도 엄청 유명한 몸치인데 그냥 이렇게 거의 허우적 되는 듯 소리도 잘 들리시죠? 허우적 되는 듯한 몸동작이지만 저의 그냥 그런 성장 과정을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올렸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살찐 모습 올리는 거 좀 꺼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에서 또 날씬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이런 모습을 다 공유하고 싶어서 일단 저를 모두 내려놓고 시작을 처음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장점을 더 발견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어떻게 1000까지 갔는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강의도 듣고 책도 봤지만 제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런 정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 진짜 나 SNS 잘하고 싶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 적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했던 거는 내가 잘하는 것을 세 가지만 적어보자였어요. 정말 SNS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자신이
겠다 싶었던 부분은 운동이나 식단, 자기관리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저는 골랐고, 두 번째로 그 세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서 틈새를 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저런 큰 분야에서는 잘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서 유지어터의 식단을 전문으로 하는 계정을 만들어야겠다. 또 홈트를 또 살려봐야지. 또 MZ세대가 하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줘야지 라고 해서 그 틈새 시장으로 좁혔고, 세 번째로 그런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지를 저는 조금 더 구체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했고, 그러려면 그냥 정말 막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게 스승 계정을 찾아보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팀에 있는 이원하 사장님의 계정도 많이 보고 이재영 사장님의 계정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뉴스킨과 관계없는 인플루언서들의 계정도 많이 보면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계정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올리는지를 잘 보고 저의 색깔을 입혀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이걸 적어보지 않았으면 어떡하지라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됐었던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팔로워를 부르는 프로필을 완성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첫 번째 단계에서 아이디를 선택을 하는데 기억하고 쉽고 센스 있는 아이디가 없을까 하다가 저는 저희 부부의 그 이니셜을 따서 푸부부라고 이름을 지었고, 예를 들면은 그냥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쓰는 아이디나 저렇게 아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좀 부르기도 어려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어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저런 걸 기하려고 노력했었고,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고 배경도 깔끔하고 좀 채도 높은 사진을 선택을 해서 그 작은 댓글에 저의 사진만 봐도 눌러보고 싶게끔 어필할 수 있는 사진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면서 릴스나 음악 사용 폭도 더 넓어지고 저의 계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좀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필 문구 설정하실 때 진짜 막 어렵고 복잡한 경험 많으시죠? 저는 저거 보기에는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한 10번이 뭐야? 한 20번, 30번은 넘게 수정했었거든요. 저만 알아요, 수정한 거는. 근데 하면서 핵심은 숫자를 적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몸무게를 저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내가 몇 분 정도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적어놓으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읽어보고 싶게끔 숫자를 적고 그다음에 이모티콘이나 글자 수 같은 거 조금 센스 있게 정리를 해서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링크 같은 거 활용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SNS 제가 다른 거 활용하는 거를 링크로 걸어가지고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로필 세팅이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망망대해에서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릴지 막 중구난방으로 올렸었다가 저렇게 틀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톤앤 매너라는 말이 조금 오래된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렇게 안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딱 봤을 때 정돈되고 깔끔한 계정에 다시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브랜드를 셀프로 만들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뭘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색깔을 골라서 저는 그 색깔을 여러 가지 SNS에 활용하면서 고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경험이나 배운 과정. 저는 아까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계정을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인스타그램 올리는 게시물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나 비즈니스 위주로만 계속 올리는 계정이 있는데 이러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런 계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내가 원하는 제품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팔로워를 늘리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카드 뉴스나 정보성 릴스를 올리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나를 브랜딩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브랜딩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들 수는 있지만 그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팔로워가 빨리 모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두 가지를 둘 다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세 가지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쪽 라인에 보면은 일상에 대한 부분을 올렸는데 그냥 제가 취미로 하는 SNS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나 저희 뭐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 일상에 관련된 거 이렇게 골고루 좀 올릴 수 있게끔 해서 첫 번째 칸에 그렇게 올리고 있고 두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올렸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멘탈적으로도 자기를 관리하는 거에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외적으로도 관리하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를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동작 같은 거 홈트 영상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 정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카드 뉴스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게 뭐지 하다가 카드 뉴스는 계속 넘기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드 뉴스가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약간 전문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카드 뉴스를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카드 뉴스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카드뉴스를 제가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보를 드리면 카드뉴스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줄이고 싶은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보도 예를 들면 TRM에 대해서 올리고 싶은데 이 계정에서는 직접적으로 TRM에 대한 정보를 올리지는 않고 TRM의 뭐 인슐린 저항성 이런 말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카드 뉴스를 다뤄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해서 약간 제품을 살짝 끼워서 넣는 정도로 카드 뉴스를 만들고 그러한 정보는 뭐 인스타에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고 카페나 지식인, 유튜브, 책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나와서 그거를 그냥 써머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두 개가 세네 개부터는 그냥 그 패턴대로 그냥 글자만 넣으면 돼서 편했었던 것 같고 그 캔바 어플 아시죠? 저는 캔바 어플 많이 활용했어요. 그 게시물은 보통 10장까지가 최대 게시물인데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적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역할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저장해두고 계속 꺼내볼 수 있게끔 정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장 이상으로 만들어 저장수를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했었고 후크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장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 이 게시물이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난다고 해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 좀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문구를 넣어보고 이거는 저도 주변에 되게 없고 그냥 많이 카드 뉴스를 많이 볼수록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틈틈이 그냥 카드 뉴스 봐두고 저장해놨다가 내가 활용하면 좋은 것 같고 순서를 매겨서 왜 우리 1번, 2번 막 하면은 3번 궁금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숫자를 넣어서 다음 번으로 넘겨주면은 굉장히 나의 가치를 알리고 내가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품을 저희는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올리냐.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200%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하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블랙헤드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 올리면서 제 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를 올리면서 이 제품의 장단점이나 우리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이 방법을 원화 사장님이 알려주시고 좀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못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서 저의 일상이나 제품을 공유하는 방법이 좋았고 두 번째는 그런 저의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저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가망
고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티알미 때 질문을 올려봤어요. 티알미 3차 쿠폰이 있는데 바로 예약할 건지 상담할 건지를 올렸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그냥 마음을 비우고 키워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예약이 3건이 오고 상담 문의가 3건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소름 돋아가지고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제품에 관한 것만 올리면은 좀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올리는데 저는 그 MZ 비즈니스에 대한 것도 많이 알려주고 싶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도 자유롭게 이런 것들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상을 조금 녹여서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링크 활용하는 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SNS 그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SNS에 올린 거를 스토리에 링크를 걸어서 누르기를 하는데 최근에 공부했던 것 중에 저는 그냥 블로그 구경하기라고 했는데 저기에 뭐 블로그에서 쿠폰 받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이 흡구성으로 눌러볼 수 있게끔 하면은 유입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서 그거 저는 더 활용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STP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상에서 STP 있다는 거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을 저는 터득했어요. 그 맥스문 그룹에는 이재용 사장님이 계시고 저희 그룹에는 이완화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이 올리시는 거 보면은 저도 그때 올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비슷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저의 색깔이 좀 입혀지고 말을 좀 바꿔보고 사진도 제가 원하는 구도로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STP 부분을 정말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특히 알림 설정 해놓으면은 지금 이 사장님이 이렇게 올리셨구나 하는 거 보고 바로 따라하면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단계까지가 무기를 장착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계정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손으로부터 나를 알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팔로워 1000까지는 내가 손으로 떼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컨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지어터라는 걸 검색을 하고 유지어터 중에서도 제가 그때는 팔로워가 50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기 게시물보다는 최근 게시물에 가서 가장 최근에 올린 사람들 거를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팔로워가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팔로워가 낮으신 분들을 먼저 컨택을 했어요. 저랑 비슷한 팔로워를 컨택을 하고 그거랑 같이 봤던 거는 팔로워보다 팔로잉이 너무 적으면은 이 사람은 마팔을 잘 안 해주는 계정이기 때문에 조금 배제시켜두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조건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팔로워를 걸고 좋아요 3개에 댓글 하나 그리고 DM까지 하나 보내주면은 팔로워 확률이 거의 한 8, 90%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니즈가 비슷한 사람에게 인사이트 공유하자라고 하면서 그 DM까지 보내주면은 딱 한 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에 15명 정도 하시면은 딱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100명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SNS 컨택한다고 내가 앉아서 한두 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동 중이나 뭐 화장실에서 남편이 좀 더럽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그냥 일 보면서 올리는 시간으로 하고 그 보내는 시간으로 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은 팔로워는 진짜 자연스럽게 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키가 되는 콘텐츠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이제 루틴에 맞춰서 콘텐츠를 올리다가 제가 한 600명부터는 제가 팔로워를 걸지 않고 팔로잉이 다 왔었거든요. 팔로워가. 그 계기가 됐던 게 이 영상이었어요. Can't keep my hands to myself. Hands to myself. 저희가 알고리즘 신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영상은 제가 봐도 그렇게 막 별다른 계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그냥 등산 갔다 와서 진짜 한 번만 참고 폼롤러 영상 찍자라고 해서 그냥 찍었는데 이 게시물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32만 명이 넘게 보고 저장 수가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한 400명 넘게 팔로워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틈틈이 팔로워가 오고 있어서 이제 제가 신경 쓸 거는 팔로워를 거는 게 아니라 좀 양질의 게시물을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면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도움을 받았던 거는
저희 이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려면 그 게시물을 본 사람이 빠르게 공유하고 저장하고 댓글 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팀 방에다가 이렇게 인스타를 업로드하면 링크를 올려요. 그럼 사장님들이 빠르게 출동해 주셔가지고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 이게 계속 선순환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SNS를 더 재밌게 하게 되는 이유는 SNS는 진짜 씨앗을 많이 뿌려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달콤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정말 배부를 만큼 막 열매가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 옆에 이 계정 따복이라는 계정은 저의 파트너 사장님 계정이에요. 처음에 저랑 둘 다 100, 200에서 팔로워 우리 어떻게 늘리지? 이 사람들 왜 팔로워 걸어도 받아주지도 않아라고 좌절을 했을 때쯤 저희가 방법을 바꾸면서 1000으로 둘 다 그냥 띄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로워 여기 보면은 본 사람이 60만 명이 넘고 보통 이 파트너 사장님도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보셨던 분인데 이렇게 만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습관화하게 된 계기는 저희 팀 방에서 SNS 올리면 옛날에 아이들 막 포도송 칭찬 포도송이 막 달아주듯이 자기가 올린 거에 스티커를 이렇게 막 붙여요, 이모티콘에. 근데 이게 많으면 또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안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셀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걸로 습관 들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SNS 자신감을 갖게 됐고, 평범한 사람들도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1만 팔로워 달성해서 싱가포르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